그러니까 뭐 세는 거잖아. 자, 세보자. 해봄. 자, A에서 출발. 여기서 출발해서 요까지 가야 되지. 세보자. 순서도 그리면서 A 해놓고 어디 갈 수 있냐? B, C, D. 그 다음 이제 A에서 실시간 생각해야지. A에서 B 갔어. 그 다음 어떻게 돼? 일단 바로 꼬린 가는. 그 다음 그게 아니면 C 아니면 D 갈 수 있네. 그럼 이제 여기에선 A, 그러니까 상상을 계속 눈으로 따라가면서 가야지. A, B, C, A, B, C. 그럼 E 아니면 D네. 그리고 이제 D에 간 순간은 이제 이렇게 고정. 자, 그 다음 여기 가자. A, B, D. A, B, D 갔으면 E 아니면 C네. 바로 꼬린. 아니면 C 갔다가 꼬린. 문제에서 똑같은 지점 또 지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건 A, C 갔어. 그럼 E 들어갈 수 있고 B 아니면 D. 그 다음 여기선 A, C, B니까 E로 가던가 D로 갔다가 E로 가던가. 그 다음 A, C, D 갔으니까 또 E로 바로 들어가던가 B 갔다가 E 가던가. 그러다 이렇게 자리 모자라면 다시 빼놓고 하면 되지. A, D 갔으면 B 아니면 C 아니면 E 꼬린. A, D, B 갔으면 E 꼬린 아니면 C 갔다가 E 꼬린. 그 다음에 A, D, C 갔으면 마찬가지 E로 바로 들어가도 되고 B 갔다가 E로 꼬린. 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하다가 하나 빼먹으면 틀려야지. 잘 세야지. 됐냐? 그 다음에 요거도 하나. 711번. 뭐야, 씨. 야, 711번 그거 불러준 대로 책 보고 다 제대로 다시 푼 거 맞지? 프리노트에 문제가 710번과 겹쳐져 있기 때문에 책 보고 새로 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거 맞지? 물론 실은 711번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단계가 없는 게 좀 더 맛이 있을 텐데. 시험은 보통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많이 나오지. 단계 없이. 근데 이제 단계적으로 힌트를 주기는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거 가지고 값이 홀수다라고 했으면 일단 천천히 좀 끈차고 천천히 돌아가. 그러니까 여기 보기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둘로 분류를 하고 점차 나눠 나가야지. 일단 2개 더해서 홀수다라고 인식을 해서 이런 거부터 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홀수 더하기 홀수 아니면 짝수 더하기 짝수겠구나. 뭐라. 더해서 홀수려면 홀수 더하기 짝수 아니면 짝수 더하기 홀수. 이런 식으로 큰 그림부터 그려나가면서 세분화시켜야지. 그치? 그리다가 이제 이런 건 빠른 단계에서 눈치채면 되고. 그러니까 곱해서 홀수인 건 항상 눈여겨봐야 돼. 왜냐면 곱해서 홀수는 방법이 홀밖에 없거든. 근데 그러면 홀이 짝이 돼? 안 돼. 이거 불가능해. 그지 따지면 그래서 1번 답이 빵가지. 됐나? 그럼 결국 이제 우리는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고 요거 하나만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기준은 어떻게 할까? 이게 짝인 걸로 시작해서 이렇게 갈까? 아니면 이걸로 먼저 해서 뒤에를 맞출까? 뭘로 먼저 할까? 근데 곱해서 짝수인 건 가장 그지 같은 경우야. 그지? 졸라 많거든. 짝짝짝짝짝 콜할도록 짝짝짝짝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럼 이왕이면 얘로 맞추는 게 낫지. 얘부터 보는 게 낫지. 세 수의 합이 홀수인 걸로 먼저 여기서 맞춰 나가면서 이제 곱셈을 보는 게 낫겠지. 자, 3개 더해서 홀수 뭐 있냐? 소위 홀수가 홀수계에 있어야 되지.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순서 바꾸는 것들 쫙 있을 거고. 그 다음 히읗 됐지? 그리고 보면 되잖아. 근데 이걸 지켜야 되니까 이거 안 되네. 됐지? 그럼 결국 이거만 하면 되네. 하나당 3 곱하기 3 곱하기 3 아니냐?
27 3개 있겠네. 됐냐? 이런 식으로 분류 잘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냐? 27이 3개 있으니까 몇이야? 81. 좋아. 그 다음에 712번 같은 경우도 이건 진짜 단계를 좀 안 볼게요. 그러니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거는 본인이 정하기 나름이야. 이거 색칠 순서가 아마 보통 만약에 자네들에게 야 이거 색칠 순서 뭘로 할까? 그러면 아마 알파벳 순으로 하겠지. 그런데 당연히 이 그림은 다 동일한 겹치는 게 똑같은 그림이라 뭐 이게 아니라 B부터 출발해서 뭐 약간 변태같이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근데 뭘로 하든 상관없는데 하나 정했으면 그걸로 끝까지 가야 돼. 뭐가 달라지냐 하면 자 봐라 색깔이 몇 가지냐 4가지랑 그냥 평범한 상황이네. 색깔 종류 4가지 중복 가능 똑같은 거 써도 돼 민 상태 따라서 색 4가지를 이렇게 잠깐 예시를 들어 놓고 자 여기 몇 가지 첫 번째 색깔은 정하는 방법 4가지 그럼 여기는 3가지 그럼 여기는 3가지 그리고 여기에서 물음표 박혀야 돼. 맞지? 왜? 여기랑 여기가 색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 D의 경우의 수와 여기가 A로 같은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 따라서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 사람들은 A랑 C의 색깔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나눠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자 B부터 출발하게 되면 4가지 자, 그럼 A 3가지. D도 3가지. 하다가 여기에서 물음표가 박히고, 왜냐? 지금은 여기가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 여기가 달라지잖아. 그럼 그 사람은 B랑 D를 나눠야 되는 거라 다르잖아. 당연히 결과는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게 처음에는 A, B, C, D로 하다가 A랑 C랑 같냐 다르냐 해야 되네 하고 그렇게 나눠서 풀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순서를 거기에서 바꿔버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순서를 하나로 유지를 해라. 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713번 풀었었고, 여기 또 몇 가지 보여줄게. 확통 쪽은 웬만하면 터프 문제들도 다 건드려 볼 겁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근 이게 문제가 난이도 격차가,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커요. 여기 순열 조합, 경우의 수 쪽이.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쉬운데 어려운 문제 막상 딱 보면 이게 뭐야?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여러 가지 하는 게 중요하고 실은 715번에 1번은 앞에도 비슷한 그림이 있었을 거야. 아마 거긴 또 중간간이 동그라미였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색깔 칠하는 순서 정하시고 그러다 보면 여기랑 여기랑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똑같이 될 거야. 지금은 여기 2번을 해볼게요. 자, 일단 영역에 이름이 안 붙어 있으니까 이름 좀 붙여줄 건데 어차피 칠하는 순서 생각해야 되잖아. 어디부터 칠해야 돼? 여기지, 여기. 그러니까 여기부터 A 하자. 그냥 순서대로 칠할 수 있게 그냥 그렇게 할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 하면 좋겠지. 그 다음 여기 칠했으면 실은 여긴 이제 독립 영역이 됐기 때문에 순서는 내 맘이야. A, B 칠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돌아가듯 이렇게 순서 이렇게 정해볼게요. 뭐 따라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알파벳은 맘대로 잡아도 되고 그냥 처음부터 A, B, C, D, E 잡아놓고 이제 그 다음 순서 결정해도 되고 네 맘대로 하시고 그건 일단 지금은 저렇게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문제가 생기는지 경우의 수 계산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리고 지금 색깔이 3개밖에 없다. 색깔 종류가 자 멋있게 X, Y, Z로 할까 이번엔 색 종류가 영역에 비해 적다. 중복이 가능하니까 뭐 색은 다 칠할 수 있고 생각 잘해야 돼. 몇 가지? 당연히 시작은 3가지. 칠해 나가자. 그 다음 2가지. 그 다음 2가지. 그 다음 여기서 물음표. 타이밍 잘 잡아야 돼. 딱 눈치 까야 돼. A랑 C랑 지금처럼 여기는 X고 여기는 Z면 여기는 1가지. 그런데 여기가 같을 수가 있지. 같아버리면 여기 2가지. 중지. 그리고 다시 리셋하고 다시 해야지. 물론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AC.
그게 제일 좋지. 자, 어쨌든 지금은 그러면 다시 해주도록 합시다. A랑 C를 지금은 봐야 되지. 자, A와 C가 같은 경우부터 해서 다시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세 가지, 두 가지까지 똑같고, 뭐 이제 잘 대답하겠지? 몇 가지? 그렇지, 한 가지. 이렇게 칠하기로 했으니까 여다가 X 박은 순간 얘는 결정, 선택권이 없어. 그럼 D는 몇 가지? 그렇지, 지금 보면 X, 얘만 안 쓰면 되니까 YZ 두 개 색칠 가능. 그 다음 여기는 원래 독립지역이었지? 몇 가지? 한 가지. 12가지네. 오케이. 자, 여기다 12 쓰자. 자, 그 다음 이 경우 가야지. 자, 세 가지, 두 가지까지는 똑같고,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되냐? 즉, Y랑 붙어 있는 거 못 써. X, 이 말 때문에 X 칠하면 안 돼. 여기 한 가지 고정. 그럼 여기는 또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뭐야? 6가지. 됐지? 하여간 이런 거는 자꾸 이렇게 경험하면서 감을 좀 잡아 나가야 돼. 순혈조합 경우의 수 쪽이 이제 시험 정도의 출제, 그러니까 시험 뭐 앞쪽 문제 말고 이제 후반부에 배치가 만약에 이쪽 문제가 되게 되면 은근 좀 약간 우리 막 함수, 그래프 이런 쪽의 어려운 문제랑 느낌이 좀 다른데 그 감을 좀 잡아 나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초반에 설계를 잘해야 돼. 바로 식 쓰는 거 아니야. 바로 그냥 냅다 그냥 갖다 식부터 뭐 6 곱하기 6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도 않고 설계부터 잘해야 돼. 어떤 구성으로 세볼까 이런 설계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보셔야 되고, 그 방법이 내가 지금 막 설명해 주겠지. 근데 또 이제 막 사람마다 막 또 기상천외하게 계산할 일도 가끔씩 있어. 근데 그게 사용된 기술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 그치? 근데 또 그게 또 너무 돌아가는 방법이면 또 별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잘 확인을 받으셔야 돼. 주말에 이런 거 시간 개인 질문하면서. 하여간 지금 보면 일단 상황은 알겠지. 사과, 배, 귤 이렇게 있는 상황이구나.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고, 4개를 선택을 해서 2명의 학생에게 싹 다 주겠다 이 소리야. 같은 종류 구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4개를 골랐어. 그러면 한 명한테 몰아주는 건 안 된대. 하나씩은 주래. 자, 일단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돼? 4개를 고르는 게 약간 그때그때 다르지. 그거부터 결정해야겠네. 따라서 4개를 고르는 방법을 먼저 그거에 따라 전략을 구성을 해야 될 건데, 항상 이런 확통 쪽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아까가 아니지. 저번에도 말했지만, 왜 반대 상황도 많이 생각하잖아. 주사위 3개 던져가지고 곱해서 짝수 구하고 싶으면 반대로 홀수를 구하기도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이거는 이제 그거랑은 약간 다르지만 좀 항상 상반된 상황을 생각해봐. 4개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 4개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2개를 버린다고 봐도 되지. 어느 쪽이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생각하기 편한 쪽으로 설계를 해 나가야 될 거야. 그지? 4개를 고르는 걸 생각하는 것보다 2개 버린다고 생각하면 딱 경우를 나눌 수 있지. 어떤 경우로 나누면 돼? 똑같은 게 버려지거나, 하나씩 버려지거나로 딱 이쁘게 시작을 딱 가를 수 있지. 맞아? 좋아.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편하게 좀 쉽게 설계하는 방법 연습을 잘 해주셔야 돼. 자, 같은 것을 버린 경우를 먼저 해볼까? 같은 거 2개를 버리는 경우부터 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할 일, 뭘 버릴까 골라야겠네. 고르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종류가 3가지잖아. A를 버리던가 B 아니면 C. 버릴 것 선택, 버릴 것 정하기. 3가지.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끝냈으면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실 때 하나씩 가정하면서 계산하면 좀 더 계산할 때 편하다 그랬지. 그 버리는 거 계산을 잘 해놨잖아. 뭐 C를 버렸다고 쳐봅시다. 이러면서 예시 들어가면서 계산하면 생각하기가 더 쉬우니까. 자, 그래서 C를 버렸다고 쳐. 그래서 두 번째 상황. 그럼 이제 과일은 이렇게 남은 상태고, 이것을 이제 사람, 대문자로 할까?
사람 A, B에게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네. 됐냐? 그러나 여기가 뭐 아직 수녀조합 배우기 전이기도 하고 지금 상황 보면 때로는 세버리는 것도 방법이야. 이젠 세버리면 되고 셀 건데 어떻게 셀 거냐? 이게 결국 두 사람이잖아. 타겟이. 이게 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지. 그냥 한 명만 세면 돼. 남은 건 알아서 B가 가져갈 거니까. 그치? 괜히 그러니까 막 동시 진행을 해도 되지만 그냥 보통 이렇게 나눠주기 할 때 대상이 두 명인 경우는 한 놈만 생각하면 돼. 그냥 얘한테 주는 거 그냥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한테 A 하나 줬어. 그럼 당연히 자동으로 얘는 A, B, B지. 그지? 뭐 동시에 생각해 보던가 처음에는 잘 모르겠으면. 그래서 A 기준으로만 주자고. 하나 주는 경우. 됐지? 두 개 주는 경우는 뭐 있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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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세 개 주는 경우는 A 두 개, B 하나, A 하나, B 두 개. 끝. 밑엔 알아서 자동이야.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몇 가지야? 7가지니. 됐냐? 나눠주는 방법 7가지. 여기까지 스탑. 됐어? 질문? 문제 없나? 막 그런 거 질문하던데 선생님 이거 근데 이거 A, B 둘이 바꿔서 가질 수도 있잖아 이런 거 하던데 아니야? 그거까지 그냥 다 센 거지 지금? 예를 들어 얘가 A 가지고 얘가 A, B, B 가져가면 반대로 얘가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요? 여기 있잖아 여기 다 센 거 아니야 일일이 그냥 대신 한 명 기준으로 됐어? 그냥 끝이야. 따라서 이 경우가 이제 3 곱하기 7 21가지 됐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설계가 잘 되면 지금 보면 다 아마 설계를 못해서 계산을 이상하게 하거나 몰도를 하거나 했을 거야. 확통 쪽 문제들은 설계가 반 이상이야. 첫 설계를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지. 자, 두 번째 이제 뭐 할 차례? 다른 거 2개 버리는 경우 하면 되겠네. 하나씩 고르는 경우 됐냐? 자, 버릴 거 정하자. 몇 가지? 그냥 3가지잖아. A, B 아니면 B, C 아니면 C, A 맞아? 하나씩 버리는 경우 맞냐? 됐지? 예시 듭시다. 그냥 뒤에 2개 버렸다고 치자. B랑 C 버렸다고 치자. 계산 다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남은 과일은 A, B, C네. 됐냐? 또 세자. 한 명 기준으로만 세면 되니까 A만 놓고 세자. 하나 주는 경우. 됐지? 2개 주는 경우. 이것도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A 하나 받고 시작하자. A, 아니면 A, B, 아니면 A, C. 그 다음에 A 없는 경우가 되나? 이러면서 이런 거 셀 때도 계속 뭔가 마구잡이로 세지 말고 뭔가 규칙 있게 잘 세시고. 3개 주는 경우 A, B, A, C. A 하나 쓰는 경우까지 되지. 다 셌다. 더 있냐? 끝.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따라서 최종 결론은 이 경우에 정답은 30가지. 따라서 정답 51. 그렇지. 그 다음 717번. 얘는 야 잠깐 오메가 살짝 등장해서 그렇지 그 오메가 때문에 쫄면 안 돼요. 설마 오메가를 까먹진 않았겠지? 아니 뭐 대단한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응? 아 잠깐 복습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면 일단 여기에 오메가 거듭 제곱 몇 번 해가지고 1 만들려니까 이거 방정식의 한 합은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갖다 받고 시작할 수 있잖아. 물론 그 상태에서 이제 저거 막 넘겨가지고 이런 애들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필요 없겠지. 저게 필요하겠지 뭐. 1 만들래잖아. 맞냐? 그 다음 요거는 뭐 저렇게 써놨지만 지수법칙 잘 생각해주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중학교 지수법칙이다. 대수가 아니라. 됐냐? 됐지? 따라서 일단은 다들 알다시피 여기를 3의 배수로 만들어야 되네 까지는 판단이 있을 거고 즉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 세수의 합이 3의 배수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배수 아마 뒤에 이제 순열 넘어가다 보면 중간에도 있어. 배수 판별법 해서 있는데 이 기준에 니들이 알지 않나? 어디까지 알고 있나? 2의 배수 볼 줄 알지? 5배수 볼 줄 알지? 1의 자리 보면 되잖아?
3배수 뭐야? 3배수 보는 법. 이거 3의 배수야 아니야? 할 때 자릿수 그냥 숫자를 다 더하지. 그치. 1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6 해서 그 계산 결과가 3의 배수인지 보는 거지.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건. 9의 배수도 마찬가지야. 9의 배수도 다 더해서 9의 배수면 9의 배수. 4의 배수 알지 않냐? 4의 배수 모르나? 4의 배수 여기 뒤에 두 자리만 보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배수 판별법은 좀 잘 숙지하고 계시기 바래. 여기 뒤에만, 이거 지금 16이잖아. 얘 4의 배수겠네. 4로 나눠지겠네.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자릿수 자체를 보는 거야. 됐냐? 뒤에 가면 또 있기도 해요.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합 3의 배 3개 더해서 3의 배수 찾아라 그러면, 그럼 보통 숫자의 이 범위가 별로 크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주사위 같은 거, 그런 건 그냥 이렇게 해도 돼. 합이 3의 배수라고, 합이 3이거나 세 수의 합이 6이거나, 저 3개 더해서 3의 배수면 3의 배수라 그랬잖아. 그지? 합이 9거나 이렇게 나눠서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3의 배수일 땐. 그런데 지금은 좀 너무 많지 않냐? 12까지 있어. 그럼 12 3번 더하면 36인데 그럼 이거 이렇게 36까지 가? 아니지. 그래서 3의 배수 판별하는 방법이 숫자가 별로 크지 않을 때는 이렇게 세는 게 더, 그냥 이렇게 합이 3인 경우 이게 더 빠를 때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그건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알아두십시오. 결국 저기에 있는 숫자들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 남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되거든. 즉 분류를 좀 해놔. 우리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를 R이라 많이 쓰잖아. 그래서 그냥 기호로 내가 즐겨 쓰는 기호인데 R1 이렇게 표현해 볼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수. 다 모아. 10. 됐지? 그 다음에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인 수들 이렇게 다 끼리끼리 모아놔. 그 다음 3으로 나눠서 떨어지는 수. 이거 뭐 0 쓰기도 해. 이거 뭐 편한 대로 하시고. 이렇게 분류해 놓고 생각을 해봐. 3개 더 할 거고, 즉 이 중에 3개를 고르는 건데 어떻게 골라야 되냐고. 나머지가 3의 배수가 되게 잘 골라야 되지. 예를 들어 여기 2개, 여기 하나 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거 2개랑 이렇게 골랐어. 이거 되겠어? 여기서 2개를 골랐기 때문에 나머지가 1인수 2개 골라서 나머지가 현재 2가 됐지? 근데 여기서 얘를 추가해버리면 나머지가 4개가 돼서 3개까지야 배수로 묶을 수 있는데 하나가 남잖아. 그거 맞게 골라야 3의 배수가 되겠지. 됐어? 그럼 어떻게 골라야 돼?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를 볼 게 아니라 이거부터 결정한다는 얘기지. 여기서 몇 개, 여기서 몇 개, 여기서 몇 개로 그거 먼저 결정을 하고 이후 계산. 됐냐? 어떻게 해? 무슨 방법이 있어? 각 하나씩? 3개? 3개? 한 번에 3개? 그래. 맞아. 지금 3개를 골라야 되니까 첫 번째 방법은 그냥 한 군데서 3개 고르면 되지. 이러면 나머지 1 남는 거 셋이 모일 테니까 그 나머지 1이 3개 모여서 3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3개. 아니 여기서 3개. 각 3개씩. 됐어? 또 다른 방법은 하나씩 골라도 되지. 그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맞냐? 됐냐? 그런 식으로 분류해서 구할 수가 있다. 합이 3의 배수인 경우. 됐냐? 지금은 3개를 더하니까 그렇지. 이제 4개 이러면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고르는 것도 어떻게 고르는지도 문제를 잘 봅시다. 지금 공 꺼내기 하고 있잖아. 공을 하나 꺼내본데, 다시 넣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 가능. 777 가능. 됐냐? 됐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일단 제일 쉬운 게 아까 전에 첫 번째 3의 배수 만드는 거 첫 번째. 그냥 한 곳에서 3번, 3번 뽑으면 되는 거지. 됐지? 한 곳에서 3번 뽑자. 자, 그럼 먼저 계산 첫 번째 무슨 계산 들어가야 돼? R1, R2, R3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계산을 해야 되겠지. 즉 몇 가지? 3가지.
좀 이따 곱할 거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 나도 실제로 좀 풀이가 긴 확통 문제 풀 때 나도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표시 해놔. 이거 좀 이따 곱해야지 물결 좀 이따 더 해야지 뭐 동그라미 맞냐?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계산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R1을 골랐다 치자. 그럼 이제 여기서 숫자 3개를 골라서 여기다 배치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이. 즉, 여기에다가 숫자를 놓을 건데, 어차피 여기서 3번 고를 거잖아.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야, 그럼? 4가지. 여기는 다시 넣기 때문에, 4가지. 여기도 4가지. 마치 주사위 하듯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눈금이 4개에 박혀있는 주사위를 3번 던진다라고 연상해줘도 되고, 맞아? 따라서 요 계산이 지금 64가지. 됐냐? 따라서 여기 1번 상황은 3 곱하기 64니까 192인가 보네요.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가자. 하나 더 있었잖아? 뭐 있었어? 각 그룹당 하나씩 뽑는 거 가능했지. 하나씩 뽑는 거 가능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얘네를 선택할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골라야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 다시 말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R1, R2, R3, R3에서 각각 한 개씩 고르는 계산을 우린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됐냐? 자, 고르기만 한 거다 지금. 고르고 끝이 아니야.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1, 2, 3 골랐다 치자. 됐냐? 고르고 끝이 아니지. 왜냐면 분명 저기 A1, A2, A3라고 번호 구분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1, 2, 3을 골랐는데 이거 순서까지 생각 다 해야 되지. 이제 잠시 후 순열 배우면 3팩하고 6가지 빠르게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단계에선 그냥 세면 됩니다. 세. 뭐 얼마나 보인다고. 잘 박아가면서 규칙 있게 한쪽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서 잘 세. 몇 개 안 되니까 여기에 실려 있겠지. 6가지. 됐냐? 즉 여기서 뽑은 숫자 3개 가지고 요따가 나열하는 방법이 6가지. 됐나? 따라서 64 곱하기 6 몇이야? 383가? 맞네. 둘이 더하면 최종답 576.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자주 쓰게 될 3의 배수, 합이 3의 배수인 거 구할 때 쓰는 방법 때문에 잠깐 본 겁니다. 됐지? 됐지? 간간히 쓰게 될 겁니다. 합이 3의 배수 이런 거. 좋아. 718번은 은근 문제 잘 이해만 하면 전혀 어렵지 않, 얘는 심지어 색깔인데 경우의 수도 안 나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거는 뭐 도전해 보시면 풀 수 있을 거야. 자, 순열을 하도록 하지. 나는 보통 순열 설명할 때 조합을 같이 비교하라고 설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조합 얘기도 같이 잠깐 할 거고, 물론 조합은 뒤에 가면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자. 어쨌든, 자, 항상 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이런 걸 잘 생각을 하도록 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확통까지 생각해 보면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총 종류가 4가지가 있고, 추가 보너스로 무슨 수학여행 조짝이라고 불리는 어떤 스킬 하나, 총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에서 여기에서 제일 더러운 게 말을 계속 바꿔. 학생이었다가 뭐 갑자기 편지, 그 다음 갑자기 뭐 과일, 우체통, 바구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말이 바뀔 때마다 너네들은 얘가 이제 누가 본체인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예시 하나 정도는 머릿속에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좋고, 그래서 내가 보통 나가 사용하는 순열의 대표적인 예시는 이겁니다. 학생 5명. 3명을 뽑을 건데, 아이고, 반장과 부반장과 뭐 서기 이렇게 3명을 뽑는 가지수 계산을 해봅시다. 아마 자네들 알고 있을걸? 계산이 뭐게? 5, 4, 3, 2, 1.
5, 4, 3까지 가야지. 3명 뽑는데. 맞아? 반장이 될 수 있는 숫자, 그러니까 반장이 될 수 있는 애들 정하는 방, 그러니까 약간 색칠하기랑 비슷해. 비슷해가 아니라 똑같지 뭐. 반장 될 수 있는 애가 5명. 그다음 대신에 이제 지금 앞에서 색칠한 거는 막 중복이 됐지만 이건 안 되고, 중복 들어가면 이제 그게 이제 중복 순열 그런 거야. 지금은 안 되니까 이렇게 됐냐? 그래서 정답 60까지 이거야. 중학교 때도 저 정도 계산은 해봤을 거야. 기억이 없겠지만. 하여간 딱 지금 이 상황이 순열입니다. 즉 순열이라는 건 무슨 상황이냐? 서로 다른 5명. 당연히 사람은 별말 없으면 사람 5명. 문제 풀 때도 그래. 학생 5명이 라고 써 있으면 막 가끔 또 막 너무,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선생님, 학생 5명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람은 다 구분하는 거야. 됐냐? 뭔가 이런 약속된 플레이 같은 게 있어. 근데 사람을 구분 안 하는 경우는 문제에서 제시를 해줘야 돼. 그게 아닌 모든 경우는 사람은 구분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남자 3명. 어쨌든 남자 셋이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별말 없으면 사람이니까 구분. 어쨌든 서로 다른 5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야? 3명.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고 그래. 지금 이 상황을. 맞지? 왜냐면 3명을 뽑아서 A, B, C 했다고 끝이 아니잖아. 이거 했다고 끝이 아니잖아. 나열해야 되잖아. 맞지? 직책이 다르니까 이 상황을 순열이라고 하고 앞으로 기호로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서로 다른 5명 중에 서로 다른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니 가운데 대문자 P를 써주고 요거 아래에다 쓰는 거다. 이상하게 쓰지 마. 이거 갑자기 막 무럭무럭 크면서 5P3 뭐 이렇게 쓰지 마라. 아래 첨자라고 해. 지수가 위에 첨자잖아. 위에 쓰잖아. 이거 밑에 쓰는 거야. 양옆에. 기호로 저렇게 쓰게 될 거고 얘 계산하는 방법은 위에 나와 있잖아. 됐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네들은 일단 문자 말고 숫자로 P 기호 들어가 있는 거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됐지. 6P4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학생이 6명인데 직책 4개를 뽑는 거야. 뽑아서 나열. 지금처럼 이런 걸 생각하면서 라고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거야. 됐냐? 그래서 보통 그럼 얘들아 이건 계산이 뭘까? 3명을 뽑아서도 아니지 3명을 그냥 싹 다 나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그지? 따라서 얘 계산이 3 곱하기 2 곱하기 1 맞냐? 이런 식으로 그냥 인원수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 인원 전체를 다 나열하는 상황인 이런 상황을 보통 3P3이라고도 써도 되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쓰게 될 거다. 3 아니야. 3 팩토리얼 느낌표 아닙니다. 알겠지? 됐냐? 5 팩토리얼 그럼 계산이 뭐야? 의미하는 바는 5P5랑 같은 뜻이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뜻하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의 되는 것. 자, 정의다. 정의야. 이거는 나한테 토를 달면 안 돼. 이건 1이라고요. 그 다음 0 팩토리얼까지도 1로 정의하고 쓸 거다. 됐지? 0팩이면은 아니야. 0팩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직관적인 생각처럼 0으로 정의하면 확통의 모든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렇게 부득이하게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 저거 1로 안 하면 그냥 확통 다 뜯어 고쳐야 돼. 안 고쳐지고. 됐냐?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됐냐? 그렇지. 이거야 뭐 직관적인 생각이 가능은 해. 5명 중에 아무도 안 뽑는 경우는 한 가지. 뭐 이렇게. 그치? 됐냐? 요 상황이 순열 상황.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그냥 비교하듯 보여주는 거야. 조합 뜻을 잘 이해하고 계시라고. 자, 이거랑 다르게 이렇게 뽑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자. 똑같이 학생 5명이야. 3명 똑같이 뽑을 거야. 근데 이제 그냥 직책이 구분이 없어.
야, 3명 앞으로 나와! 이거야. 일단 첫 번째 차이점 알겠지?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 그러니까 대표 3명이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네모로 표현할 때 구분 안 되게 아무렇게나 3명을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계산 자체는 첫 시작은 순열처럼 계산해. 여기 올 수 있는 애가 5명, 여기 올 수 있는 애가 4명, 여기 올 수 있는 애가 3명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 작업을 하지. 추가 작업을 뭘 할까? 그러니까 지금 저기 요 왼쪽 세상, 요 왼쪽 세상에서는 예를 들면 3명을 골랐잖아. A, B, C를 골랐다고 치면 얘를 나열하는 이런 방법들을 다 서로 다른 걸로 구분해서 계산한 결과지. 아이고, 저걸 다 다르게 센 결과가 왼쪽이지. 근데 오른쪽에선 저 6가지가 다 몇 가지로 계산돼야 돼? 한 가지로 계산돼야 되지. 6 나누기 6이 1이다. 그래서 나누기 6을 한다. 이렇게 초단순하게 생각하셔도 좋고, 그 다음 실은 이거 나눗셈, 니네 초딩 때 배운 나눗셈 그거 그대로거든? 야, 아이씨, 할 때마다 고민이야. 아, 진짜 60개를 그릴까 하면 매번 내가 이때마다 고민하는 거야. 아, 진짜 60개 그려버려? 자, 20개. 아, 진짜 그려버릴까? 아, 진짜 그릴까?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60개가 이렇게 60개잖아. 이게 나눗셈 원리를 생각하면 돼. 어떻게 되기로 된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6개는 그냥 한 묶음으로 세라는 이거랑 같은 상황 아니야? 맞지? 저렇게 6개는 그냥 한 개로 치기로 했잖아. 이렇게 한 개로 치기로 했잖아. 이게 60 나누기 6 아니니? 이게 자 여기 60개가 있는데 이거 6개씩 묶어내면 몇 개, 몇 묶음 할 때 10 하는 이 계산이잖아. 초딩 때 나누기 배웠지. 그지? 그래서 나누기 6 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됐냐? 6개를 하나로 쳐야 되니까 기존 여기 이 계산 내에서 6을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6을 나눈다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발짝 더. 이 6이 어떻게 이 6이 뭘 계산한 거지? 이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이 6이 지금 뭘 계산한 거냐? 이거잖아. 이게 뭔데?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지. 저게 지금 뭘 계산한 거야? A, B, C 3명을 나열한 계산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방금 배웠잖아. 이 경우 계산이 바로 뭐야? 3팩, 3P3. 맞아? 3명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 순열. 즉, 이 밑에 들어가 있는 숫자 6이라는 게 실은 계산 과정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냐? 그래서 조합 계산이 이렇게 되며 조합은 기호로. 여기까지는 똑같아. 어쨌든 둘 다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건데 얘는 나열이고 얘는 뽑기만 하는 거잖아. C라고 쓰시고요. 얘 계산이 지금 위에 보다시피 시작은 순열처럼 계산하는데 아마 나중에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될 거야. 됐냐? 그러고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특징이 생기고 그래. 하여간 지금은 당연히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할 거고 그냥 간단히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라고 굳이 같이 설명한 거고 당연히 당분간은 순열만 보도록 할 거다. 조합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까지만. 됐냐?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이게 지금 순열 계산하는 법은 알겠지. 그럼 당연히 내신 같은 거 하실 때는 이렇게 문자인 상태로 작성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되겠네. 됐냐? 근데 봐라. 문자면 아무래도 이렇게 계산 쓰는 게 좀 그렇지. 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뒤에 문제도 있고. 여기가 숫자면 문자여도 식을 쓸 수 있지. n부터 1씩 빼면서 3개 곱한다. 맞지? 그런데 이건 그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잖아. 그럼 얘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이 팩토리얼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항상 말할 거야. 까먹을 때마다 좀 이렇게 생각해봐. 얘 계산이 543이잖아. 야, 이거를 5하고 3하고 팩토리얼 표현해서 543 되게 만들어봐. 그냥 만들어봐. 얘 계산 결과가 결론은 이렇게 계산이 되게 여기에다가 팩토리얼과 이 느낌표 팩토리얼과
5랑 3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라고. 아니 일단 봐라. 야 543 만들려면 543이 1은 필요하잖아. 일단 5팩 필요하겠지. 뺄셈 말고요. 근데 543 하고 끝내려면 이 1을 까야 되지. 밑에다가 2팩 박으면 되지. 근데 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 쓰려는 거잖아. n하고 r로만 식이 표현돼야 될 거 아니야. 다시 5하고 3으로만 표현돼야 돼. 요 숫자 2 좀 5랑 3으로 표현해봐. 5 빼기 3. 그치? 그러니까 뭐 공식 외우는 건 외우는 건데 뭐 까먹거나 헷갈릴 때마다 이렇게 연상하시라고. 됐냐? 그래서 얘 공식이 이거라고. 됐지? 이걸 생각해. 헷갈리면 됐냐? 그래서 뭐 일단 대신 이것도 잘 외워두기도 해야 되고, 요 정도면 일단 순열에 대한 기본적인 기호 이런 건 알았고요. 다 됐고요. 이제 뒤에 무슨 이웃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유형을 보면서 보게 될 건데, 여기 있네. 넘어가다 보면 여기 아까 전에 내가 살짝 보여준 말로 보여줬지만 배수 판별법이라고 또 나와 있기도 하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배수는 웬만한 거 볼 수 있도록 잘 해주십시오. 주로 쓰는 게 2, 5는 뭐 당연하고 3의 배수, 4의 배수 주로 많이 쓰니까 됐냐? 6의 배수는 뭐 딱히 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2와 3의 공배수처럼 구하기 때문에 주로 쓰는 게 3배수, 4배수. 됐나? 됐지?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넘어가서. 이 순열에 대한 개념적인 페이지가 될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뭐, 외우고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써 있는 이걸 갖다 갑자기 느닷없이 증명해라 라고 돼 있는데, 일단 1번. 순열의 식을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까 방금 보여준 요 공식을 이용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하다. 왜냐면 요 팩토리얼 기호 있지? 저 팩토리얼 기호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자네들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고쳐 쓸 수 있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 여기 봐봐. 예를 들어 이걸 계산할 때 뭐 그냥 계산해도 되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계산해서 저 5, 4, 3 이것도 계산하다 보면 외워질 거야. 외울 필요 없어. 외워질 거야. 5 팩이 이제 120이거든. 8 곱해서 960 그냥 계산해도 되고. 그런데 몇 명이나 알아볼까? 바로 써볼게. 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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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토리얼은 이렇게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되거든. 알아봐. 그지?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지. 7 팩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여기 5, 4, 3, 2, 1만 다시 팩토리얼로 표현했을 뿐이잖아. 맞지? 즉 팩토리얼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합체를 할 수도 있고 7팩 플러스 12 곱하기 5팩 뭐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이렇게 고칠 수도 있는 거고. 되냐? 빨리 돌려봐. 되냐? 12가 2 곱하기 6인데 걷다 5팩이 곱해져 있는데 마침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 팩토리얼은 이렇게 변형도 좀 자유롭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이 지금 보여준 이 행위를 문자로도 할 수가 있거든. 빈칸 채우기 문제 같은 거 할 때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연습은 뭐 그냥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한 번씩 해보면 좋아. 증명하래잖아. 일단 이거는 증명이 아니지.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정의이자 공식이니까 얘는 증명하는 게 아니야. 일단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를 이제 고쳐봐야 되는 거지. 자, n 곱하기 저기 써 있는 게 n-1 pr-1입니다. 자, 그럼 n 곱하기. 자, 저 하얀 것도 그대로 규칙에 맞게 써봐.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있는 게 팩토리얼로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n-1 빼기 위로 올라가면 되고 밑에는 뭐가 들어가? 이거 빼기 이거 한 게 들어가지? n-1에서 r-를 빼봐. 뭐야? 1은 어차피 지워지고 그냥 n-r 팩이 되네. 됐냐?
그런데 요거 합체되지. 맞아? 팩토리얼 하나로 뭉칠 수 있지? n-1부터 1씩 빼내려갈 건데 밖에 n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합체해도 되는 거네. 방금 전에 내가 보여준 팩토리얼 그 막 합쳤다 분리했다 하는 행위를 문자로도 할 수가 있어. 그 정도 연습은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증명은 끝났습니다. 똑같지? 똑같아졌네? 됐냐? 그걸 하라는 게 이제 1번. 그 다음 밑에 2번에 이 순열을 개념을 이용하라는 거는 이건 그냥 순열의 특징 같은 거니까 그냥 눈으로 보시고 아 저렇게 계산해도 똑같구나 잘 봐주시면 돼. 이건 그냥 숫자로 보여줄게. 예를 들어 6P4 계산을 한다고 치자. 이거 일단 계산 자체는 뭐야? 맞아? 그 다음 뭐 이제 상황을 예시를 들어보자면 A, B, C, D, E, F 6명이 있는데 일렬로 나열 순서 있게 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라면 나열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 계산이 저런 거야. 맞아?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하면 어때? 1번. 그러니까 여기를 이 상황을 봐. 상황을 쓰라는 얘기야. 이 괄호 2번이. 자, 먼저 있잖아. 여기에 먼저 저 1번 자리에 먼저 1번 자리에 한 명을 먼저 배치해.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뭐 F 왔다 쳐. 그럼 이제 몇 명 남았냐? 5명 남았지. 5명을 다시 남은 세 자리에 나열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 이후에 이어질 계산은 바로 표현해보면 이거네. 맞아? 즉, 됐어? 즉, 지금 6P4라는 저 계산은 이런 순서로 계산하면 6 곱하기 5P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게 위에 문자로 써 있는 거야. 됐냐? 됐냐? 즉 순열은 실은 이렇게 나열하라 그러면 야 여기 먼저 나열하고 남은 거 뒤에 서라고 하던 세 개 이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당연히 실전에서는 누가 그렇게 그냥 계산할 거면 한 번에 나열하지. 그런데 그냥 순열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나? 됐지? 그 정도 하고 여긴 넘어갔고요. 그 다음 이 빈칸 채우기 같은 거는 그래도 시험 같은 데서 가끔씩은 등장을 하고 여기가 아까 말한 대로 이 팩토리얼 기술을 잘 써야 돼. 막 n으로 문자 쪼개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맞아? 됐냐? 따라서 요거는 자네들이 한번 도전해서 해보고 가지고 오십시오. 이 밑에부터 시작할게. 720번. 자, 720번에 아마 너 책 고쳐야 되겠네. 저 프리노트에 요 부분 수정. 프리노트에 아마 여기 고쳐야 될 겁니다. 여기가 n 플러스 1 P3으로 프리노트 상 고쳐주시고 혹시나 책이 9버전이면 고쳐주시고 됐지? 그래서 진행합시다. 자, 1번부터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거는 식으로 쓸 수가 있지. NPE 얘는 식을 쓸 수가 있지. n에서 1씩 빼면서 2개만 곱한다. 이것이 30이다. 됐냐? 뭐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어도 당연히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여기 순열조합에서 사용되는 여기에 들어가는 문자들은 자연수가 깔려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연속된 두수일 거 아니야. 저거는 보통 2차 방정식으로 안 해. 그냥 갖다 박아. 몇이냐? 6, 5, 30이잖아. 6 곱하기 5잖아. 얘가 큰 수, 얘가 1 작은 수니까 뭐 n이 6이겠지 뭐. 됐냐? 가능하면 그냥 집어넣어서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애당초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 자, 6PR이야. 여기가 문자라서 이거를 6 곱하기 5 곱하기 하면서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자, 일단 여기 3팩은 계산하면 6이지요. 720이니까 나누기 해줄게. 120이네. 됐냐? 이런 거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그 팩토리얼 공식 써야 되나요? 그러고 이렇게 공식을 쓰기도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공식을 쓰더라도 결국은 집어넣어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냥 생각해서 6, 5, 4 이게 언제 멈춰야 120이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뒷자리에 있는 경우는 그냥 다 해. 얼마나 걸리겠어?
어차피 6보다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계산하다 보면 얘입니다. 654 됐냐? 저런 건 그냥 때려받고 찾는 거. 됐나? 그 다음 요 괄호 3번 같은 경우는 이건 식을 좀 써봐야 되겠네. 자, 2 곱하기 n 플러스 2p이니까 n 플러스 2,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여기는 n 플러스 1부터 1씩 빼면서 3개 써야 되는 거지. 식 세워야 되고. 약분 가능하지? 내가 맨날 약분할 때마다 0 좀 조심해 그랬으나 여긴 자연수의 3개라 이거 0 될 일 없지. 그럼 얘는 좌우변에 다 숫자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건 전개해서 2차 방정식. 뭐 대충 몇 개 너보다 얻어 걸리면 쓰시면 되고. 대신 그래도 2차 방정식이면 근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태면 풀어보는 게 낫겠지요. 됐냐? 그치? 때려박아서 하나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그 다음 여기도 식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으로 바꿔가지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이, 이것도 또 왠지 다 풀 것 같은데? 마지막은 아니고, n, n-1, n-2 써봅시다. 써보기는 하자. 다음에 3 곱하기 n, n-1이 120이다. 당연히 전개하지 마십시오. 묶을 수 있지. n-1이랑 n, n-1이랑 n을 묶을 수가 있네. 자, 묶어내면 안에 뭐 남아? n-2랑 3이 남으니까 n 플러스 1 남네. 야, 이러면 얘도 결국 연속된 세수 아니야? 그 기준으로 써본다면 이렇게 되네. 이거 전개해가지고 3차 방정식 풀고 있지 마라. 집어넣어. 뭐야 이거 야 120 벌써 몇 번 나왔어? 4, 5, 6 아니야? 4 곱하기 5 곱하기 6이지? 따라서 n값은 5가 되겠네요. 됐지? 그 다음 밑에 721번. 어이씨 뭐야 깜짝이야. 이게 반전돼 있어서 야 애들이 귀신이요? 이 화면이 색이 반전돼 있어서 애들이 졸라 무섭게 앉아 있는데 자 보자. 이 색 반전. 하여간 721번에 1번 이거 아까 내가 또 설명했던 그거 뭐 2명을 먼저 앉히고 나머지를 앉혀도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6명을 나열하래. 그러니까 6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자체는 6팩이죠. 6, 5, 4, 3, 2, 1 맞지? 그런데 뭐 이제 보자. 1번이 뭐야? 아까 말한 대로 2명 먼저 앉히고 6명 중에 2명 뽑아서 먼저 앉히고 나머지 4명 한 줄로 나란히 앉히는 계산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또는 4P4 맞아? 계산만 봐도 알지. 이게 6 곱하기 5 아니냐? 6 곱하기 5 이어서 4, 3, 2, 1이니까 같은 계산 맞잖아. 그지? 이건 뭐야? 6명 중에 3명을 먼저 가서 앉히고 남은 셋 나머지 뒤에 앉히게. 다 같은 계산이라고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네. 됐냐? 몇 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 당연히 보통은 한 번에 쫙 나열하는 계산을 하는데 뭐 이론상 3명 먼저 갖다 나열하고 나머지 2명 앉히기 이런 식의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15분 자 아마 오늘은 여기 페이지까지 하겠구만. 마지막 724번도 잠시 후 고민하는 시간을 줘볼 예정이니까 준비해. 자, 풉시다. 1번,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됐어. 6명의 학생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해라. 순열 상황이네. 6P3. 됐어. 내가 아까 예시 들어준 거네. 10명 중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는다. 뽑아서 직책 나열. 맞아? 뽑아서 나열. 맞지? 다음. 723번. 이런 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렇게 단순하게 문제가 저렇게 나와 있으면 너무 쉽지.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자네들을 혼란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을 갖다 지저분하게 써놓기야. 1번 한번 읽어봐. 혹시 답이 나오니? 운전기사가 별도로 정해진 8인승의 승합차에 감독 한 분은 여기 앉기로 했고 여기 운전석 보이고 뒤에 좌석이 6개가 있고 4명 갖다가 요따 앉히겠다 이 얘기거든. 계산이 뭘까?
6P4. 자, 쓸데없는 말이 졸라 많지. 어? 첫 번째. 아이씨, 장난해? 정해졌대. 아, 여기 앉을 사람은 우리가 세는 게 아니야. 쌩까. 정해졌대잖아. 그 다음, 그럼 막 조수석? 뭐 감독이 한 2명 돼서 2명 중에 1명을 조수석에 앉히고 이런 거 예산이면 그럼 조수석에 앉을 사람 선택하기 2가지 뭐 이러겠지. 1명밖에 없잖아. 다 그냥 헛소리 하는 거네. 그냥 6개 의자에 4명 앉히기. 됐냐?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여기 순혈조합 쪽은 말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선생님, 사람이 4명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어쨌든 사람이 의자를 골라야 되니까 의자가 6개인데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이 의자를 골라야 되니까 사람이 이거 아닙니까? 라는 이상한 식 쓰지 말아라. 됐냐? 순혈은 기본적으로 중복돼서 뽑는 게 아니야. 학생은 4명인데 6개의 직책을 뽑으라고? 불가능해. 2자리가 남아. 맞아? 말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세상에서는 좀 건방지지만 의자들이 우리를 고를 수도 있어. 됐어? 의자들이 우리를 고를 수도 있는 거야. 의자 6명이서 야 누구한테 가서 앉혀줄까? 이러면서 이제 6명 중에 4개를 골라서 사람 쪽에 나열하기라는 개념. 즉 6P4로 계산을 해야지 이거는. 됐냐? 말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막 고정 사람이 골라야죠. 아니야. 됐지? 상황에 맞는 계산을 하셔야 되니? 됐냐? 실은 여기 단어만 바꾸면 뭐가 다른데? 야, 단어만 바꾸면 뭐가 다른데? 이게 사람이고 이게 의자라고 하는 거라. 뭐가 달라? 똑같지. 됐냐? 따라서 계산 결과는, 이거 식은 그냥 6P4입니다. 6543. 됐냐? 다음 밑에 2번은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오른쪽과 같이 의자에 갖다 앉겠다.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의자에 앉겠다. 남학생 2명이 홀수에 적힌 의자에 앉아라.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서 하실 땐 당연히 뭔가 조건 걸린 애들이 있으면 걔네 먼저 나열을 하는 게 계산이 좋지. 하자. 계산 어떻게 돼? 그치. 남학생 2명을 여기다 앉히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쪽수를 보면 의자가 더 많지. 의자가 우리를 고르는 거야. 3개의 의자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남학생 배치하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앉았다 쳐. 그럼 이제 여자는 규칙 없이 그냥 쫙 나열이지. 별다른 말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724번. 내가 말했다시피 설계의 중요성 생각하시면서 해봐. 2가지 방향성을 보여주겠어. 설계의 중요성. 일단 문제는 다 이해했을 거라 봅니다. 인형의 옷 입히기야, 그지? 셔츠가 3종류가 있으니까 A, B, C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바지, 바지야? 바지구나. 바지 X, Y, Z이라고 합시다. 근데 색까지 입히래. 색, 레드와 그레인으로 합시다. 되냐? 뭐 이런 상황 정리 잘 해주시고. 그래서 옷 입히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2가지 방향성을 볼 수가 있지. 뭐 어릴 때 옷 아닌가? 인형 안 갖고 놀아봤냐? 그러니까 인형한테 옷을 입힐 건데 뭐 이런 식의 진행. 그러니까 이제 딱 셔츠 딱 하나 딱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 딱 만들어서 그지? 오늘은 이거 이런 식으로 상의 하의를 딱 맞춰서 색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하고 입히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맞아? 만약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의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아까 전에 앞에서 풀었던 그 과일 문제였나? A, B, B, C 중에 4개 고르기 할 때 2개 버리기라고도 생각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아예 인형 옷 입힐 세트를 만들어버리는 방향을 하고 있다면 방금처럼 하나씩 갖다 버리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안 입힐 거 하나씩 버리자.
몇 가지? 3 곱하기 3 됐나? 셔츠 3개 중에 하나 버리고 바지 3개 중에 하나 버리고 맞아? 그 다음 계산은 끝냈으니까 버린 거를 뭐 예를 들어 끝에 있는 거 2개 C랑 Z를 버렸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셔츠 이렇게 2개랑 X랑 Y랑 남았네. 그럼 상의와 하의 짝을 지어줘야지. 몇 가지? 2가지밖에 없지? 2가지밖에 없지. XY랑 BY랑 이렇게 세트 만들거나 아니면 AY랑 BX랑 이렇게 세트 만들거나 2가지밖에 없어. 2가지. 됐냐? 그 다음 이제 색깔까지 칠해야겠네. 예를 들어 뭐 이거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색깔까지 정해야 되죠. 색 정하는 방법은 한 세트당 2가지일 거 아니야. 색깔 2개밖에 없잖아. RG 아니면 GR 맞냐? 각각 2가지씩 있겠네. 됐냐? 자, 옷 다 완성됐지? 이제 뭐 하면 돼? 입히자. 근데 사람이 야 인형이 2개밖에 없잖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2가지밖에 없겠지? 옷 입히는 방법 2가지. 따라서 정답은 지금 이것도 내가 이렇게 상황을 너희한테 설명하면서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하는 거지. 얘도 그냥 계산해서 생각하기에 바로 딱 이렇게 근데 이제 세트 정하고 색깔 칠하고 인형한테 주고 세트 정하고 색깔 칠하고 인형한테 주고 이렇게 계산하면 딱 바로 나와요. 됐냐? 그 다음 2번째 방법. 아이 뭘 굳이 옷을 세트를 입히나. 그냥 일단 웃돌이 입어 갖다 입혀버리고 일단 입혀버리고 그 다음 바지 그 다음 입혀버리고 이래도 되거든. 그럼 셔츠 입히는 방법은 3개의 셔츠 중에 2개를 골라서 나열하기야. 맞지? 그게 제 3P이지. 됐지? 마찬가지. 하의도, 바지도. 셔츠는 됐으니까. 바지도. 3개 중에 2개 골라서 갖다 입혀. 됐지? 내가 물어본 거야. 이거 곱해야지. 곱해야지. 6 곱하기 6. 현재. 그 다음. 그래서 어쨌든 입혔다 쳐. 그럼 이제 얘는 입히는 게 먼저 끝났으면 이제 입은 채로 색칠해야 되겠지? 여기다 칠하는 방법 2가지. 여기다 칠하는 방법도 2가지.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지. 됐냐? 됐죠? 그래서 여기 순열조합종 문제가 이제 대충 뭐 어떤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되고 어려운 문제들은 어떤 게 어려운 건지 어느 정도 조금씩 감을 잡아 나가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변형 다 돼가는 사람 없어 아직?